2007년 서울 서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선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모닝 세션 9시까지 오시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빛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내용은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개발을 할 때 사실은 이제 저희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결국은 사용자가 어떻게 인증을 받고 또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개발을 하실 때 어떻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트랙이 금융 관련한 전문 트랙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모닝 세션에서 여기 이 자리를 차지한 이유는 사실 금융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보안입니다. 그래서 금융도 마찬가지로 많은 종류의 지금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쉽게 모바일과 관련된 보안 부분을 구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해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개발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보통 API, 즉 REST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오픈하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모바일이 이제 들어와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가고 또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방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코그니토라고 하는 모바일을 위한 인증 그리고 유저 관리 체계를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국내에 소개된 것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리전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리전에. 그 전까지는 코그니토가 한 3개, 버지니아하고 도쿄 이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리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인증 그리고 인가라고 표현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모바일을 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 실제로 코그니토의 유저 풀즈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API를 인증과 인가 체계를 연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크게 3가지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앞단에서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픈 API 형태로 서비스를 오픈했다는 가정하에 모바일에 관련된 인증인가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데모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들은 코드 레벨에서 어떻게 우리 AWS랑 엮는지의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화면에서 보여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3021 레벨로 되어 있는데 덱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이제 소개하는 수준이어서 좀 쉽고요. 대신 데모 쪽으로 가면은 약간 코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처음 접하시는 내용도 있으실 수 있고요. 익숙하지 않겠지만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과 인가 아시죠? 혹시 인증과 인가가 뭔지 구분을 확실히 하시나요? 많은 부분이 확실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어요. 제가 이제 초보 개발자였을 때. Authentication하고 Authorization. Authentication은 이거죠.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인증이라고 표현하고요. Authorization은 인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인증이라고 해도 인가라고 해도 한국말로 해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에 들어올 때 이 배지를 착용하고 들어오시죠. 그러면 당신이니까 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건 인증입니다. 여러분을 인증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들어와서 여기 단상에 올라오실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 서가지고 컴퓨터를 조작하실 수도 없고요. 예, 그런 권한은 없으신 거죠. 이 방에 들어오시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걸 알아서 들어와셔서 AWS 손님이시구나 해서 들어왔지만 여기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authentication, 보통 auth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당신인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authR입니다. authorization이라고 보니까 내가 어떤 권한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난데 내가 어떤 권한이 있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안방문도 열고 목욕탕 문도 확 열고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고 막 뭘 먹더라는 거예요. 그건 황당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군대 갔다 온 제 아들이더라. 이러면은 얘가 이런 권한이 있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오서라이제이션입니다. 하지만은 뭐 손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에 드리는 건 이제 친구니까 드렸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방문을 열고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오스N은 누구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OSR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고 허용과 거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그러니까 어떤 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유저로 등록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는 OSN이면 여러분들이 게시판에서 글을 쓸 수 있느냐, 게시판 자체를 새로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거는 각각의 회원 권한 등급마다 다르죠. 그것이 OSR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증 관련해서 AWS 사용들이 있는데요. 그 인증과 관련된 대표적인 저희 서비스들이 이와 같이 크게 뭐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왼쪽에 3개가 주로 이제 인증과 관련한 인증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애가 바로 API 게이트웨이, 즉 API 서비스죠. 왜냐하면 API를 여러분들이 오픈했을 때 아무나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내 회원만 쓰게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권한을 API에다가 주려면은 그것에 대한 인증과 인가를 해주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왼쪽에 3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 IAM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롤과 polic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권한과 그 다음에 허가, 거부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약간 이제 연동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바일 개발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든 서비스가 아마존 코그니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디렉토리 서비스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액티브 디렉토리랑 같습니다. 즉 AWS 상에서 여러분들이 AD를 통해서 온프리미스와 여러분들 AWS 서비스를 통합하는 거죠. 쉽게 통합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회사 계정을 가지고 AWS 콘솔에 바로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싱글 사인온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입니다. IAM은요, OSN, OSR에 대해서 모두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냐, 이가 누구냐는 것도 인정해주고 인증받은 사용자가 뭘 할 수 있느냐. 보통 여러분들이 AWS 사용하시면은 저기 액세스 키랑 시크릿 액세스 키 2개가 존재를 하죠.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또 어떤 권한까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코그니토는 모바일 여러분들이 혹은 웹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 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코그니토가 직접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인업은 뭐냐면 사인업은 가입이죠. 쉽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가입과 사인인은 여러분들이 로그인이라고 표현하는 그 2가지를 다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자 등록을 하고 실제 그걸로 사인인, 즉 내가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역시 얘도 OSN, OSR 모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여러 디바이스 간의 뭐 유저 데이터 동기화는 이제 그 코그니토 싱크 기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는 쉽게 여러분들이 RESTful 웹 API를 생성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API 리소스 접근을 위해서 얘는 IAM이나 아니면은 커스텀 OS 람다 함수나 코그니토 유저 풀을 이용해서 내 API 리소스를 호출한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API가 호출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권한을 다른 서비스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구동하도록 그렇게 연동하도록 이 API 게이트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디렉토리 서비스는 주로 그 IAM과 연계돼 가지고 여러분들 싱글 사인 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IAM은 설명드렸습니다. 코그니토 기본적으로 이제 유저 풀 이용해가지고 OSN의 기능을 지원하는 거죠. OSN이 누구냐라는 거죠. 오센티케이션.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유저 풀에 있는 유저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그 ID, 그러니까 그 ID 토큰을 발급해줘요. 뒤에 설명 나옵니다만 코그니토 유저 풀은 2개의 토큰을 발급합니다. 하나는 ID 토큰이 있고 하나는 액세스 토큰, 이 2가지가 있고요. 이제 보조적으로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 게이트웨이가 오늘 코그니토랑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REST 방식의 API를 만드는 그 서비스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코그니토 유저풀, 그러니까 오소라이저가 필요한 거죠. 오소라이저를 누굴 쓰냐면은 얘는 코그니토 유저풀 혹은
람다, 그러니까 커스텀하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람다를 통해서 내가 오소라이제이션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IAM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모바일 개발.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모바일 그 서비스 개발에 이제 과거에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개발에 직접 해보시면 AWS SDK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때 처음에 이제 SDK 라이브러리 가져다가 프로젝트 하나 구성해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롤링하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데모 하나 간단하게 만드는 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죠? 셋업을 과거 해보셨으면 아마 하루 정도 걸리셨을 거예요. 뭐 또 빠르신 분은 그래도 반나절. 근데 실제로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저희 모바일 허브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라고 클릭만 하시면은 실제로 프로젝트가 떨궈져요.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관련한 iOS 프로젝트가.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죠. 거기에다 이제 살만 붙여 나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베이스 프로젝트가 있어서 거기다가 코드만 붙여 나가는 게 얼마나 편한지 개발자이신 분들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AWS와 뒤에 같이 스토리지니 SNS니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그런 인프라에 대한 고민은 접고 여러분들 서비스를 어떤 기능을 넣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내가 스토리지 뭘 쓰고 뭐 플랫폼 뭐 쓰고 뭐 언어 랭귀지 뭐 쓰고 뭐 그게 뭐 하이브리드로 가야 되는지 iOS, 안드로이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뭐 푸시 노티피케이션, 스토어링, 그다음에 서버 사이드에 로직 필요하죠. 데이터 싱크, 그러니까 싱크는 뭐죠? 여러분들이 뭐 요즘은 멀티 디바이스에다 이 앱을 넣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 뭐 구매를 했다, 뭐 책을 구매했다. 근데 책 관련 앱이다. 그러면 내가 구매한 거는 아이폰에서 구매하거나 안드로이드에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구매하더라도 다 같이 싱크가 맞아야 되죠. 근데 이런 기능들도 다 그냥 지원을 합니다. 쉽게. 그리고 뭐 보통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페이지를 얼마나 머물렀는지, DAU가 얼마인지 이런 분석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널리틱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뒤에 백단에서 얘는 그냥 그것만 인클루드만 시키고 코드 한 실수만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집계가 돼서 여러분들이 콘솔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 여러분들의 모바일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직접 다 구현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대표적인 모바일 허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아까 서비스 중에 앞서 봤던 그런 서비스 중에 뭐가 필요한지, 예를 들면 왼쪽에 사인인, 유저 사인인이 필요하니, 아니면 클라우드 로직이 필요하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클릭해서 하면 그 기능들이 포함된 데모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요. iOS나 안드로이드. 오늘은 뭐 모바일 허브를 얘기할 건 아니고요. 코그니터 관련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과거의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코그니토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서비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 IDP를 통해서 통상은 내가 처음에 이쪽으로 이제 아이덴티티를 달라고 하고 그거에서 가져온 토큰을 가지고, 토큰이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유효한 토큰이 발행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다시 롤을 달라고 STS에 요청을 해서 그 롤을 가지고 해당하는, 즉 이 롤이라는 게 뭐죠? 이 롤이라는 게 authorization, 네가 어떤 권한이 있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받아서 나는 S3에 접근할 수 있구나 해서 S3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못 받으면은 얘 접근을 못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과거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저희가 유저 풀즈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구성하고 유저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예요. 그러면 내가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한 상태, 즉 오센티케이션을 하고 나면 가급적이면 얘가 오소라이제이션까지 주면 편하겠죠. 그죠? 내가 어떤 권한이 있어, 이런 거를. 그거를 해주는 거예요, 얘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을 좀 드려볼 거예요. 물론 이제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서드 파티 아이디 제공자인 페이스북, 트위터
좀 SMA 사물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제공자한테서 받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 모바일에서 로그인할 때 요즘에는 로그인 아이디 생성 안 하고 뭐 로그인 with Facebook, 뭐 로그인 with 구글 아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그 서비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서 보이는 페더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더레이션이라는 건 연방화 뭐 이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저쪽 아이디를 가져다가 내가 너를 우리 서비스에 이 아이디로 너가 우리 서비스의 그 오센티케이션을 인증해 주겠다, 허락해 주겠다. 이게 이제 페더레이션입니다. 근데 유저 풀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저 회원 정보 로그인해야 되는 유저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매니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요. 부담이 큰 작업이었죠. 왜냐하면 일단 유저 뭐 사용자 양도 많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로 이제 관리를 하면은 확장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매니지 서비스로 코그니토 안에 이제 포함시키면서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넣으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특히 모바일 개발하시는 쪽에서는 굳이 모바일용 서비스를 위해서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를 사용하시고 여기다가 뭐 수억 명 등록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뭐 굉장히 저렴하고요. 뭐 대표적인 건 유저가 로그인하면서 뭘 하느냐 한번 저는 생각해 보세요. 유저가 보통 가입을 하죠. 사인업을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 사람이 진짜 사용자냐라고 물을 때 보통 뭐라고 하죠? 보통 이메일, 그 사람이 보통 이메일로 아이디로 이제 가입을 한다. 그러면 이메일에다가 이 베리피케이션 코드 같은 걸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그거 타이핑해서 들어와라. 그래야 이제 진정한 사용자라고 이제 인정을 받으니까요. 아니면 모바일로 보낸다든가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뭐 패스워드 분실이나 이런 거 리셋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다양한 또 부가 정보를 기록할 수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부가 정보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죠. 유저 한 명의 뭐 주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폰 넘버 해가지고 뭐 되게 굉장히 많은 정보, 뭐 성별 이런 걸 다 넣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토큰 이용하셔가지고 인증, 그러니까 오센티케이션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SMS 기반으로 멀티팩트 인증이라고 하는 건 저희 다 아시다시피 MFA라고 해가지고 로그인할 때 임시 토큰 값에 기반해서 로그인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서 똑같은 내용이 그냥 반복되는데요. 유저 풀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유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이따 좀 보실 텐데요. 그 하나 생성하셔가지고 그 유저에 대한 속성 이런 것들도 새롭게 여러분들이 커스텀 속성도 막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속성에 대한 어떤 것들은 필수 사항이냐. 예를 들면 폰 넘버는 넣어라, 전화번호는 넣어라. 그러니까 전화번호 넣어라, 주소는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필수 항목들 있죠. 그 다음에 필수 항목이 아닌 것들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코그니토는 이제 사인인 흐름은 로그인을 보통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코그니토에 대해서 이제 아이덴티티를 활용할 때 얘기입니다. 사인인을 해서 가지고 토큰 아이디, 즉 그 사람에 대한 토큰 아이디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아이덴티티에다 묻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을 받고요. 예. 그렇게 밸리데이션 받은 그 토큰 값을 이용해서 드디어 STS에서 보통 인증에 해당, 그러니까 인가에 해당하는 권한에 관련된 최종 토큰 값을 받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AWS STS라고 하는 심플 토큰 서비스라는 게 이제 가장 뒤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인증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인증과 인가를 받을 때 임시 토큰 값이 결과적으로는 발행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 STS가 최종적으로 토큰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네, 뭐 이따 예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유저 풀즈에는요, 이제 과거에 없었다가 이제 들어온 건데 람다를 이용해서 트리거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인인을 하거나 사인업을 한 다음에 뭔가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웰컴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거 유저에 특화된
뭐 환영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 분석을 위한 누가 로그인을 했네? 라는 걸 바로 트리거링해서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후킹해서 사용할 수 있게 람다 기능이 유저 풀즈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걸 람다 트리거즈라고 하고요. 이 트리거즈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각 로그인, 사인업, 사인인 그런 전후에서 뭔가 내가 기능을 실행해야겠어 할 때 이 람다를 사용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pre-user sign-up 하면 sign-up이라는 건 이제 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입 요청에 대한 accept, 거부. 그다음 뭐 커스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확인 메시지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 뭐 진보된 커스터마이징.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컨퍼메이션이라는 건 유저가 컨펌된 이후에 커스텀 메시지나 분석을 위한 로직을 추가한다든가. 컨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그 가입은 했지만 예를 들면 이메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핀 코드 같은 걸 보내주고 내가 컨펌 유저로서 실제 진짜 이 유효한 사용자야 컨펌해주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컨펌하면 실제로 고마워요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또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좀 이제 그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커스텀 오소라이저입니다. 커스텀 오소라이저는 이제 말씀드린 뭐 IAM에서 그 내가 그 권한을 이제 가져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람다 함수를 한테 얘가 나 권한 있는지 좀 알려줘 해서 보내서 당신이 원하는 어떤 서비스에다가 물어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 권한이 있어라고 인가를 받게 하든 아니면은 그 권한이 여러분들이 미리 정의된 권한을 주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커스텀 오소라이저 기능인데요. 반드시 필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OOS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사물 기능하고 그러니까 SAML하고 연동해서 뭔가 프로그래매틱하게 다른 서드 파티 그 인증 제공자랑 연계를 시킬 때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커스텀 오소라이저입니다. 뭐 API 게이트 입장에서는 유저 풀에다가 바로 물어서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커스텀 오소라이저를 통해서 오소라이즈 즉 인가를 받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오스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그니처 유저 풀즈로 내가 사인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토큰 아이디를 받은 다음에 그 액세스 키값 가지고요. 키 가지고 그 커스텀 오센티케이션에 해당하는 람다를 호출해서 그 람다가 뭔가 다른 뭐 제3자 인증 서비스든 아니면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부에 있는 뭐든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네가 그래 네가 API로 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라고 해서 되돌려주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유저 상태 이해인데요. 유저 상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레지스트러스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유저가 컨펌이 나야만 비로소 사인인이 가능하고요. 유저는 지울 때는 디제이블드 기능을 활성화시켜야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폰이나 이메일로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증번호 전송하실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별명 이용해 가지고 별명 사용해서 로그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마이너한 내용이고요. API 게이트웨이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되는 게 많은 부분 API 게이트를 통해서 코그니토 유저 풀즈랑 연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뭐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오픈 API를 쉽게 만들 수 있는 API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에 모두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도스 방어 당연히 되고요. 응답 속도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API 호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API 게이트웨이가 실제 뒤에 있는 여러분의 람다라든가 아니면은 EC2 자원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REST 서비스를 호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도 그냥 메소드를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API를 설계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배포를 다만 어떤 이름을 달리 줄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다 아니면 프로덕이다 이런 식으로 배포 자체에서 이름을 달리 줄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렇게 생성하죠. 보통은 우리가 슬래시 따고 나가잖아요. REST 방식의 API는 이 슬래시에 해당할 때 넣어주는 것을 리소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리소스에는 각각의 뭐 get, put, post라고 하는 기본적인 메소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리소스는 또 슬래시를 따고 리소스를 갈 수 있어요. 그건 다 리소스라고 합니다.
그 리소스에 해당하는 또 메소드, get, put 뭐 이런 것들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테이지로 배포를 하고요. 스테이지는 다양한 환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API에서 다양한 버전이 스테이지, 뭐 프로덕이냐 대부냐에서 이름을 바꿔서 올리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설명보다는 사실 실제 예를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그니토 많이 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좀 사용을 아직은 빨리 그러니까 많이 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이게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아직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익숙해지시면 안 쓸 이유가 없죠. 안 쓸 이유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예, 요 내용들 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오늘의 데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데모 전에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코그니토 유저 풀즈의 토큰 3가지가 있습니다. ID 토큰, 액세스 토큰, 새로 고침 토큰,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3가지가 있고요. ID 토큰은 뭐냐면은 그 사람 아이디를 기술하기에 필요한 정보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폰 넘버, 패밀리 네임 이런 그 부가적인 정보까지 꽤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ID 토큰이고요. 신원 정보와 같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세스 토큰 같은 경우에는 ID 토큰과는 달리 그 사용자의 모든 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거 액세스 토큰은 정말 얘가 주로 사용자 풀의 사용자가 그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부가적인 뭐 그 아이디와 따른 부가 정보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액세스 아이디고요. 액세스 토큰이고요. 실제로 토큰은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이디 토큰, 액세스 토큰 값은 이렇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당연히 토큰 값이니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 그 문장이나 스트링은 아닌 거죠. 오늘 보여드릴 예는 크게 보면 3개인데 하나는 이제 코그니토 유저풀, 즉 결국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유저는 요 API 게이트웨이에 그 API를 호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유저로 사인인을 했을다 하더라도 얘 입장은 나는 나가 맞지만 불려지는 얘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건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뭘 가지고 너가 확실한 불릴 수 있는 사람이냐, 권한이 있는 거냐, 나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라는 거를 알려면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물어봤는데 이 사람은 토큰만 던진다고요. 내 아이디 토큰, 나는 이런 아이디 토큰이야 라고 던지면 API는 그래? 그 아이디 토큰이 정말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지. 그런 거 누구한테 확인하냐면은 코그니토 유저풀에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걸 말고 어떻게 하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API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얘가 아이디 토큰을 던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저 풀즈에서는 그냥 오케이, 너 밸리드해 밸리지 않아 이것만 주는데 여러분들 다양한 기능을 그 하나 끼워놓고 싶어요. 리턴을 할 때. 그럴 때는 이 커스텀 오소라이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얘한테 난 그 아이디 값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이디 토큰이라는데 정확하게 액세스 토큰입니다. 액세스 토큰을 줘서 여기서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얘가 그래 얘가 정말 맞아? 그럼 얘한테 물어봐요. 맞아! 라고 하면 얘가 받아요. 아, 맞아? 그러면 그 맞은데 그럼 나는 내가 커스터마이징된 뭔가를 너한테 줄게. 이해가 되시죠? 얘는 그냥 맞아만 주는 거고 얘는 맞는데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뭐 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람다를 사용하는 거예요. 커스텀 오소라이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요 signed v4 헤더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얘는 이제 안 물어봐요. 왜? 이 헤더에 액세스가 가능하고 뭐한 정보가 다 들어가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너는 누구고 어떤 권한이 있구나 이미 알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보통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를 이용해 가지고 얘가 아이디 값을 가지고 얘한테 요청해요.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묻냐면 얘한테 물어요. 이거 보여지진 않았지만 얘는 오소라이저로 얘한테 줘요. 물어봐요. 그럼 얘 내부적으로 이렇게 실선이라고 점섬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얘는 그럼 그래 얘 맞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너한테 뭘 주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롤을 줄게. 유저의 이 아이디 페더레이션 아이덴티티의 롤을 적용해 놓거든요. 만들 때 그 롤을 너한테 줄게. 그러면 그거와 짬뽕을 해가지고
헤더 값을 만들어서 얘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래? 누구한테 안 물어도 이제 되는 거죠. 너의 콜은 정당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한번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모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이미지를 올릴 거예요. 제가 이제 이미 뭐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들을 이제 올려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스태틱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를 만듭니다. 스태틱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는요, 사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버킷을 만드시고요. 뭐 AA 이거는 그냥 임의로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 화면만 보다가 이제 네,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예.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코드를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을 올릴 거예요. 스태틱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만들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이전에다가 뭐 하나 만드셔서 너무 많네요. 네. 그냥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그럼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애 들어가서 보통은 퍼미션인가요? 프로퍼티스인가요? 여기서 UI가 최근에 S3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킷을 호스트 웹사이트로 사용해라. index.html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이 버킷의 퍼미션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모든 오브젝트들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읽기 권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클릭 해가지고 다 하시면 되긴 하는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퍼미션 들어가셔서 어디가 버킷 팔럿이라는 곳에다 값을 넣어줘요. 뭐냐면 이런 값을 넣어줍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요 버킷 밑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입니다. 요걸 다 읽기 권한을 주겠다라고 해서 넣어주면 일일이 객체를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죠. 물론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셔도 돼요. 클릭해서 다 퍼미션 주시면 돼. 읽기 권한을 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읽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올렸습니다. 올리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코그니토를 가셔서 코그니토를 가셔서 유저 풀즈를 새로 생성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생성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역시 이걸로 하지 말까요? 자, 그러면 이제 리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패스워드 정책 이런 거 있어요. 패스워드 팔러시 이런 거, 이거 굉장히 강한 정책입니다. 그죠? 8자에 넘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클릭 아웃 하면 돼요. 클릭 아웃 하면 워닝 떠요. 하지 마라 뜹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접근할 수 있는 앱에 대한 정보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add on 앱 해서 하나 앱 네임 AACCC 앱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를 create 앱 해가지고 save change 하면은 full name 나오고 얘에 대해서 앱에 들어가시면은 앱 아이디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앱 아이디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save change하고 이제 create full을 해야 돼요. create full 하시고 create full을 하시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 리전 정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유저풀을 생성했으니까 유저풀 아이디가 나올 겁니다. 프로그래미틱하게 여러분이 접근하시려면 유저풀 아이디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앱을 추가했죠. 그래서 유저풀에 접근할 수 있는 앱을 추가한 겁니다. 그죠? 그럼 그 앱은 내가 앱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 줘야 돼요. 난 이 앱이야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럴 때 그 앱 아이디, 생성한 앱 아이디를 여기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앱 아이디가 생성되죠. 보이십니까? 요 앱 아이디를 또 프로그램에다가 줘야 돼요. 난 이런 앱이야 라는 걸 알아야만 이 유저풀이 그래 넌 클라이언트에서 네가 그런 클라이언트 아이디 값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네가 내가 등록한 앱이 맞구나. 그 유저풀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나면은 실제로 유저에 대해서 이제 유저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유저젠 그룹을 가서 여기 보면 얘가 등록하는 유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인업을 하면 자 CC 네, 저는 6자리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왔죠. 언컨펌드로 되어 있습니다. 언컨펌드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이메일로 여러분들 핀코드가 왔어요. 그럼 핀코드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여기 밑에 액티베이트라고 해서 여기다 입력을,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그냥 제가 데모용으로 만든 거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게 이제 사용자가 컨펌드로 바뀝니다. 물론 여러분이 수동으로 여기서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컨펌 유저 하면 돼요. 어드민이니까 어드민 권한으로 이거 컨펌 유저하면 이 사람이 컨펌 유저가 돼서 실제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유저 풀즈라고 하는 걸 API를 통해서 만들려고 할 때는 당연히 API 게이트웨이 가셔가지고요. 이미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의 API 게이트웨이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API를 만드시면 돼요. API 네임, 뭐 데모 API, 데모 v1 API.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크리에이트 하시고요. 여기서 뭐 리소스를 하나 만드시는 거죠. 뭐 테스트 DDD 뭐 이렇게 만드시고 리소스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떤 메소드를 만들고 싶다, get 메소드를 만들고 싶다, 예,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여기서는 데모니까 목으로 하겠어요. 목은 뭐냐면 여러분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세이브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소라이저를 AWS IAM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보시면 네. 여기는 코그니토 유저풀을 대상으로 하면 오소라이징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코그니토 유저풀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람다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는 이제 람다를 오소라이저로 한 건데, 람다의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람다 오소라이저가 존재를 해요. 이 람다 오소라이저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소라이저에 가셔서 커스텀 오소라이저를 새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람다에 어떤 걸 콜할래?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northeast 2에 네, 람다 펑션 네임 넣고요. 그 람다 펑션은 여러분이 미리 만든 람다여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면 이 오소라이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소라이저 걔는 뭘 하냐면요. 자, 람다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얘가 람다가 해주는 건 간단해요. 넘겨주는 억세스 토큰을 받아가지고 얘가 누구한테 코그니토한테 유저 풀에다가 get 유저를 해가지고 얘 맞아? 라고 물어본 다음에 맞아 하면은 리턴합니다. 그래서 팔러시를 생성해가지고 리턴을 해서 넘어와서 얘가 내 유저를 호출할 수 있구나 라고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앞서 보시면은 퍼블릭 API 이거는 유저 풀에다 오소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리스폰스 스테이스가 제로 해가지고 제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람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콜을 하게 되면 람다가 커스텀 오소라이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아까 리스판스 롤을 받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얘가 정당하면은 그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그 롤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 이거 나를 호출할 수 있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얘는 얘인데 내가 얘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세 곳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저 풀즈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든 커스텀 오서라이저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면 그 아이덴티티가 얘가 맞아 하면은 그냥 걔가 가진 롤을 가져다가 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끝나시고 PBTDF로 이게 다 공유가 될 겁니다. 여기 안에 모든 데모가 이 화면 캡처가 돼 있어요. 200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긴 지루한 내용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